미네소타에서 한 30대 여성이 이민당국 요원의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연계된 러시아 국적 유조선을 2주 넘게 추적해 북대서양에서 납포했습니다. 그린란드 병합을 주장하고 있는 미국이 덴마크 측 요구를 받아들여 다음 주에 만나 면담하기로 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오늘 개정된 미국인 식생활 지침을 발표하고 단백질과 전지방 유제품 섭취를 늘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9일 관세 폭탄 정책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여론전을 펴고 있습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수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미네소타에서 한 30대 여성이 이민당국 요원의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숨진 여성은 아이스의 단속 대상이 아닌 단속을 참관하는 법률감시관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이 지역에선 한 달 동안 1,400명이 체포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이민 단속반이 갈색 SUV에 접근합니다. 이 차가 뒤로 후진하다가 다시 전진하는 순간 총 3발이 발사되고 20-30m 앞에 있는 다른 차를 들이받고 멈춰섭니다. Dude, you did a murder for what? 현지 시간 8일 아침 미네소타 최대 도시인 미니애폴리스 시내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37살 미국 시민권자인 이 여성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I noticed that the ambulances were around, and then I saw behind the snowbank that they're doing CPR on a woman. 국토안보부는 이 여성이 차량으로 단속 요원들을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 woman attacked them and those surrounding them and attempted to run them over and ram them with her vehicle. An officer of ours acted quickly and defensively shot. CBS 방송은 시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이 여성이 단속을 참관하는 법률 감시관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현장을 중심으로 이민 단속반과 시민들 간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지역 소말리아계 이민자들이 문제라고 지목하면서 요원 2,000명을 투입해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한 달 새 약 1,400명을 체포했는데 사망 사건까지 일어나면서 갈등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이런 와중에 연방정부가 LA와 샌프란시스코 등 피난처 도시가 밀집한 캘리포니아를 불법 체류자 주요 단속 지역으로 지정하고 새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지난해 말 캘리포니아 남부 일대에서 단속을 벌여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 118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올해 캘리포니아 전역에 요원을 늘려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맞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법원 또는 법원 주변에서의 아이스 체포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연방정부와의 갈등은 심화될 전망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연계된 러시아 국적 유조선을 2주 넘게 추적해 북대서양에서 납포했습니다. 미국은 원유를 불법 운송해온 그림자 선단이라고 강조했는데 러시아가 반발하면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미군 유럽사령부는 미국 제재 위반으로 유조선 벨라 1호를 납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납포 지점은 아이슬란드와 영국 사이 북대서양으로 연방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유조선은 지난달 21일 미 해안경비대 승선을 거부하며 도주했습니다. 이란에서 출발해 원유를 싣기 위해 베네수엘라로 들어가던 중 단속됐으며 이후 선체에 러시아 국기를 그리고 러시아 국적으로 변경했지만 미국은 2주 이상 추적했고 영국도 협력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제재를 위반해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의 원유를 불법 운송해온
그림자 선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This was a Venezuelan shadow fleet vessel that has transported sanctioned oil,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nder this president, is not going to tolerate that. 미국의 추적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던 러시아는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에 등록된 선박에 무력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미국은 해당 선박을 무국적 선박으로 보고 있어서 양측의 신경전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또 미군 남부사령부는 카리브해에서 역시 베네수엘라와 연관된 다른 유조선 한 척을 납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합법적 수출이 막힌 베네수엘라산 원유는 미국이 인수해 시장에 팔기로 했습니다. 3천만 배럴에서 5천만 배럴을 인수해 시가로 팔겠다는 겁니다. Money will then be handled in such a way that we will control how it is dispersed in a way that benefits the Venezuelan people, not corruption, not the regime.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미국이 시장에서 베네수엘라 원유를 무기한 판매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석유 산업 장기간 통제 방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이렇게 미국은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잡아 가두고 재판에 넘기자마자 석유 이권을 향해 속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재행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간 6일 밤늦게 SNS를 통해 베네수엘라 임시정부가 고품질 원유 최대 5천만 배럴을 미국에 인도할 것이라며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원유는 시장 가격으로 판매될 것이며 판매 대금은 자신의 통제에 따라 베네수엘라와 미국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게 사용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메시지에 뉴욕타임즈는 베네수엘라의 첫 양보라며 트럼프의 원유 착취 계획이 시작됐다고 논평했습니다. 5천만 배럴은 베네수엘라 연간 원유 생산량의 15%로 시장 가격은 최대 30억 달러, 약 4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 석유회사 쉐브론은 베네수엘라 항구 2곳으로 유조선 11척을 보냈고 이미 한 척은 원유 선적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재건을 위해 오는 9일 석유 회사들을 만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I'm also meeting with oil companies. Got a lot of oil to drill, which is going to bring down oil prices even further. 쉐브론을 제외한 미국의 다른 석유 기업들은 지난 2007년 차베스 정권의 석유 국유화로 자산을 몰수당하고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무력으로 마두로를 축출한 지 불과 사나흘 만에 베네수엘라 석유 이권을 다시 장악하기 위해 속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SBS 조재행입니다. 원유를 미국으로 가져가겠다는 발언에도 베네수엘라 임시정부는 일단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남아있는 친마두로 강경파들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제거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어서 유덕기 기자입니다. 검게 타버린 미사일 파편이 나뒹굴고 버스는 뼈대만 남아있습니다. 미군의 마두로 생포작전 당시 파괴된 베네수엘라 공군기지입니다. 군병력과 쿠바 출신 경호원, 민간인 등 최대 80명이 미군 기습 과정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도 카라카스에선 미국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에 합류한 카베요 내무장관은 미국의 군사작전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El imperialismo que ha cometido un terrible crimen, que han asesinado a civiles fueron asesinados. 카베오 내무장관은 친정권 민병대 콜렉티보를 이끌고 있는데 대표적인 반미 강경파로 로드리게스 임시대통령의 정치적 라이벌로 꼽힙니다. 미국은 카베오 장관에게 로드리게스 임시정부에 협조하지 않으면 마두로 다음 제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력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파드리노 국방장관도 로드리게스 임시정부를 무력화할 수 있는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로드리게스 임시대통령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원유를 넘기기로 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직접 언급을 피한 채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며 민심을 다독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Aquí no hay guerra, porque nosotros no estamos en guerra. Nosotros somos un pueblo y un país de paz que fuimos agredidos y fuimos atacados. 귀국 의사를 밝힌 야권 지도자 마차도는 로드리게스 임시대통령을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다며 다음 지도자는 자신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그린란드 병합을 주장하고 있는 미국이 덴마크 측 요구를 받아들여 다음 주에 만나 면담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그린란드를 매입하는 것이 우선 목표라고 밝혔는데 유럽 국가들은 돈을 주고 국토를 사던 시대는 끝났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파리에서 권영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린란드 병합 주장과 관련해 다음 주 덴마크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지난해부터 덴마크 측이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그린란드 관련 면담을 거부해왔습니다. I'll be meeting with them next week. We'll have those conversations with them then. But I'm not having anything further to add to that. 그린란드 확보를 위한 군사력 사용 가능성에 대해선 모든 수단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미국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면 전 세계 어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했습니다. 다만 그린란드의 경우 영토를 매입하는 방안이 우선적인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트럼프 일기 때도 덴마크의 그린란드 영토 매입을 타진했다가 완강한 거부 입장을 전달받은 바 있습니다. That's always been the president's intent from the very beginning. He said it very early on. I mean, this is not new. 덴마크는 면담 추진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유럽 국가들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어제 파리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프랑스와 독일, 폴란드 외무장관은 200여 년 전 미국이 프랑스한테 루이지애나를 돈을 주고 사던 시대는 끝났다며 덴마크와 그린란드 주민의 그린란드 영토 주권은 지켜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파리에서 SBS 권영인입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LA 다운타운에서 메트로 열차가 트럭과 충돌해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새벽 4시쯤 10번 프리웨이 남쪽 워싱턴 블루바드와 샌페드로 스트리트 인근에서 일어났습니다. 블루라인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약 60명과 트럭 운전자는 모두 큰 부상 없이 안전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사고로 메트로 A라인 열차 운행이 한때 중단됐다 오전 9시쯤 재개됐습니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한 남성이 불이 난 이웃집에서 어머니와 두 아이를 구했습니다. 사고는 어제 오전 7시쯤 미들리버 코스코로드 인근 2층 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건너편 집에 살던 스티븐 안젤리니는 불이 난 것을 보고 즉시 구조에 나섰으며 아이들을 창문 밖으로 떨어뜨리게 한 뒤 직접 받아냈습니다. My immediate reaction was to get up and get help. So I went out, jumped, ran across the street, and I can hear loud screaming coming from children and the mother. 이웃들의 도움으로 어머니도 무사히 탈출했으며 세 사람 모두 경미한 부상만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사추세츠주 옥스브리지에선 운전자를 돕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사고는 오늘 새벽 12시 40분쯤 146번 국도에서 발생했습니다. 전날 내린 비로 도로가 매우 미끄러운 상태에서 경관이 다른 운전자를 돕던 중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43세 스티븐 라포르타 경관이 현장에서 숨졌으며 현재 사고 원인과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연방정부가 오늘 개정된 미국인 식생활 지침을 발표하고 단백질과 전지방 유제품 섭취를 늘리고 가공식품과 첨가당은 줄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지침에서는 신선한 채소, 통곡물, 과일, 건강한 지방 섭취를 강조하고 단백질 권장량을 기존 대비 1.5에서 2배로 늘리는 것이 포함됐습니다. Protein and healthy fats are essential and were wrongly discouraged in prior dietary guidelines. We are ending the war on saturated fats. 또한 알코올 제한은 완화됐으며 이번 지침은 학교 급식 등 연방 프로그램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강경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상징과도 같은 관세 폭탄 정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초조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오는 9일 중대 사건을 판결하겠다고 예고했는데 트럼프 관세 정책의 위법성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김민표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9일 중대 사건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외신들은 세계적 관심을 끌고 있는 상호 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심리 중인 이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을 근거로
관세 폭탄을 퍼부을 수 있느냐가 쟁점입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세금 부과가 의회 권한이라며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관 구성으로는 6대3으로 보수 성향이 우세하지만 관세 부과의 합법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기류도 감주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물릴 능력을 잃으면 미국의 끔찍한 타격이라면서 여론전을 펴고 있습니다. I hope we get the good ruling from the Supreme Court. I only hope we do, because it's given us tremendous national security. 미국 정부가 패소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수입업자들에게 환급해줘야 할 관세가 우리 돈으로 2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기업들은 미국 정부가 패소할 경우 관세를 먼저 돌려받기 위해 관세 반환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패소하더라도 다른 관세 징수 수단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관세를 통상과 외교 무기로 써온 전략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SBS 김인표입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간 해독과 면역 조절은 물론 미백 탄력 피부의 절대 강자 백옥주사의 원료 글루타치온. 뻣뻣한 관절을 부드럽게, 모발과 연골, 손 발톱까지 젊고 건강하게 하는 콜라겐. 두 가지 기능을 한 번에. 유한 건강 생활과 셀리온이 공동 개발한 획기적인 신상품. 피부 탱탱, 관절 튼튼. 글루타치온 콜라겐 젤리 스틱. 213-738-1188. 맛도 아주 좋습니다. 미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최신 연방 자료에 따르면 11월 구인 건수가 715만 건으로 떨어져 1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구인 감소는 거의 모든 업종에서 나타났고 채용 활동도 둔화됐습니다. 반면 해고는 크게 늘지 않았으며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비율은 소폭 오르는 등 노동시장 신뢰 지표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용도 해고도 적은 이른바 저고용, 저해고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 증시입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미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49,000선을 반납했고 S&P 500도 약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나스닥만 소폭 올랐습니다. 업종별로는 유틸리티가 2%, 산업재와 금융이 1% 내렸습니다. ADP의 12월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부문 고용 증가세가 예상보다 둔화했습니다. 12월 민간 고용은 4만 1,000명 증가에 그치며 시장 예상치였던 4만 7,000명 증가를 밑돌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 산업체들이 더 많은 장비를 더 빠른 속도로 생산하고 유지하지 않으면 배당금 지급과 자사주 매입을 제한하고 최고 경영자의 보수도 규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발언의 여파로 제너럴 다이내믹스, 록히드 마틴 등 방산 관련주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한편 미국 노동통계국의 구인 이직률 조사에 따르면 11월 구인 건수는 715만 건으로 집계됐고 1년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알파벳이 생성형 AI 웹사이트 트래픽 점유율이 21.5%로 급증했다는 소식에 2% 올랐습니다. 또 인텔은 코어 울트라 시리즈 3를 공식 출시한 가운데 6% 급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가 최대 5천만 배럴 규모의 원유를 미국에 인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에너지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한미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투자 확대를 위해 협력할 계획입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한미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투자 확대를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생산체계 구축과 공급망 투자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체계 마련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로써 한미은행과 보험공사는 금융 수요 발굴과 정보 공유를 통해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LA 한인회가 오는 10일 한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세 번째 Meet a Mentor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LA시 공공사업위원회 의장이자 한인회 이사장이며 정치활동가인 스티브 강 의장이 멘토로 참석해 어떤 전공을 거쳐 직업을 선택했으며 청소년 시기에 무엇을 중요시해야 하는지, 또한 자신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전할 예정입니다. 참석을 원하는 학생들은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오는 15일에서 17일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함께 한국 차세대 공연 예술가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Creativities in Motion 2026 프로젝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현대무용과 전자음악 등 다양한 장르 공연과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신진 예술가들에게 글로벌 무대 경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프닝 공연에는 판소리와 즉흥 협연 무대가 포함되며 모든 공연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30대 중반의 한인 제임스 씨가 버지니아주 재무차관에 내정돼 화제입니다. 아비가일 스펜버거 버지니아주 지사 당선자 인수위원회는 마크 시클스 재무장관 내정자의 보좌관으로 일해온 허 씨를 재무차관으로 발탁했다고 밝혔습니다. 허 내정자는 버지니아 주민들을 섬길 기회를 영광으로 생각하며 더 활기차고 포용적인 주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독감 확산세가 심각해져 지난 3개월 동안 3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조지아주 보건국은 메트로 애틀란타 지역에서 최근 한 주에만 입원 환자가 500명을 넘는 등 독감 유행이 거센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H3N2가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고령층과 면역 취약층을 중심으로 독감 백신 예방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중국이 히토리를 포함해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자의 일본 수출을 금지한 데 이어서 일본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일본은 극히 유감이라며 수출 금지 조치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베이징에서 한상호 특파원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오늘 오후 일본산 화학물질 디클로로실란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물질로 조사 결과에 따라 반덤핑 과세와 수입 중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히토류를 포함한 군사 목적 이중용도 물자의 일본 수출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하루 만에 압박 수위를 또 높였습니다. 어제는 수출, 오늘은 수입 분야에서 일본을 향해 칼을 빼든 겁니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이 중국 내정에 간섭했고 무력 위협까지 가했다면서 연이은 조치의 배경이 선을 넘은 일본 때리기라는 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为了维护国家安全和利益，履行防扩散等国际义务，中方依法依规采取措施，完全正当、合理、合法。 중국군도 히토류와 특수금속학금 등 민간과 군사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800여 개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가 일본의 군비 증강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적으로 일본을 압박하는 걸 넘어 안보 분야에까지 타격을 줄 의도임을 명확히 밝힌 겁니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점진적으로 높여오던 일본 압박 수위가 최고조로 치닫는 상황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한상호입니다. 네, 이틀 연속 이어진 중국의 보복성 조치에 일본 분위기는 어떤지 도쿄에서 문준모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관방장관의 회견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決して許容できず、極めて遺憾であります。強く抗議するとともに、措置の撤回を求めたところであります。 지난 2010년 센카쿠 열도 영토 분쟁 당시에도 중국은 일본을 상대로 히토류 수출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일본이 히토류 중국 의존도를 85%에서 58%까지 낮추긴 했는데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일본 노무라 종합연구소는 히토류 수출 규제가 석 달만 이어져도 6,600억 엔, 우리 돈 6조 원대의 경제 손실이 예상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오늘 일본 관방장관은 히토류가 규제 대상 맞냐는 질문에 확답하지 않고 여지를 뒀는데요. 중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면 충돌은 피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공세가 계속되면 일본도 일부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해서 맞불 규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다카이치 총리가 타이완 유사시 발언을 한 게 오늘로 딱 2달이 됐는데 왜 하필 지금이냐는 게 일본 정부가 당황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2가지 분석이 나오는데요. 우선 이재명 대통령 방중 기간에 전격 발표를 한 건 한일 관계에 균열을 내면서 경기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다카이치 총리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포인트는 미국입니다. 최근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작전 때문에 미국이 국제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하는 걸 비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을 먼저 만나기로 했으니 이때 미국과 해결책을 모색해 보겠다는 계획입니다. 도쿄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행방이 묘연했던 캄보디아 금융사기 및 인신매매 범죄 조직의 배후 프린스그룹의 천지 회장이 캄보디아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천지 회장은 중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캄보디아 내무부는 천즈 프린스그룹 회장과 그의 측근인 쉬지량, 샤오지우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1987년생인 천즈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프린스그룹을 이끌며 부동산과 금융, 호텔, 통신 등 사업을 했는데 캄보디아 범죄 단지들의 배후로 지목돼 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천주 회장이 캄보디아의 최소 10개 센터에 인신매매한 노동자 각 수천 명을 두고 온라인 사기 행각을 벌이게 하는 등 금융 사기와 자금 세탁 등을 했다며 기소했습니다. And they told us that in almost all cases there were Chinese individuals who were running the compounds. 영국 일간 더타임즈는 범죄 수익을 통한 천재의 자산이 600억 달러, 우리 돈 88조 원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중남미 마야광에 맞먹는 규모입니다. 천주 회장은 미국과 영국이 지난해 10월 프린스그룹과 천지에 대해 대대적인 제재를 발표하자 돌연 자취를 감췄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은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 공조작전 등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현지 시간 6일 체포작전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천지의 캄보디아 국적도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지난해 11월 프린스그룹과 천주 회장을 포함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박 4일 동안의 방중 일정을 마치고 어젯밤 귀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시진핑 주석에게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요청했고 중국이 서해 구조물 일부를 치우기로 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순방 기자간담회를 가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북한과의 모든 통로가 막혀 있다면서 중국의 중재 역할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노력하지만 지금 현재는 완전히 차단된 상태라서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답변도 직접 소개했습니다. 시 주석께서는 지금까지 노력을 평가하고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남북 관계에 대해 신뢰가 완전 제로일 뿐 아니라 적대감만 있다면서 중국의 역할을 요청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꽤 오랜 시간 동안에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공격 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북한에서는 엄청 불안했을 겁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당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상황 등을 뜻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선 한반도가 장기적으로 비핵화돼야 하지만 단기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추가 핵 생산을 중단하고 보상이나 대가를 지급하는 걸로 타협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해 한중 잠정조치 수여간의 중국 구조물과 관련해선 중국 측이 일부 시설을 철거하기로 했다면서 수역 내 한중 경계 획정을 위한 실무 협의가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한국 콘텐츠 금지령, 이른바 한한령에 대해선 중국 측이 잘 해결될 거란 명확한 의사표명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계엄은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당 쇄신을 위해 당명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박찬범 기자입니다.
이기는 변화를 구호로 내걸고 기자회견에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12.3 계엄에 대해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습니다.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이 점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장 대표는 계엄 1년이던 지난해 12월 3일엔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계엄을 민주당 탓으로 돌리는 주장을 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국민의힘이 부족했다거나 국민의힘 안에서 잘못과 책임을 찾겠다며 사뭇 달라진 메시지를 냈습니다. 새해 첫날 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계엄으로부터 절연을 요구하며 장 대표를 면전 비판하는 등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힘에선 쇄신 요구가 분출해왔습니다. 지도부에 쓴소리를 해온 김도읍 정책위 의장까지 그제 그만두자 장 대표가 계엄 사과로 마음을 굳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에 대해선 오늘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서 벗어나겠다고 애둘러 표현했을 뿐입니다.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장 대표는 당 쇄신 차원에서 당원 뜻을 물은 뒤 당명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개혁신당의 상징색인 주황색 넥타이를 맨 장 대표는 약자, 세대, 정책, 정치 분야에서 다양한 연대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개혁신당 등 범보수 세력의 연대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됐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세계 최대 가전 IT 박람회 CES에서 공개된 중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눈에 띄게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제품들은 여전히 대놓고 한국 것을 뺏기고 있었고 아예 한국산인 척하면서 헷갈리게 하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출입문 앞을 가득 메우고 있는 사람들이 환호성과 함께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 안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 2026이 막을 올렸습니다. 혁신가들의 등장이란 주제로 나흘간 열리는 이번 CES에는 150여 개 나라에서 4천여 개의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800여 곳이 참가했는데 전체 혁신상 가운데 절반 이상을 휩쓸며 기술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의 최대 화두는 단연 인공지능 AI입니다. 너도 나도 AI를 탑재한 가전과 로봇 등을 전면에 배치한 가운데 LG전자와 현대차가 선보인 휴머노이드 로봇에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 Looking at the different AI applications and things like that, that's really the draw for this year. You know, there's a few robotic things. I was just looking at the LG robot, you know, but mainly the AI. 별도 공간에 단독 전시관을 차린 삼성전자에도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중국 기업의 약진도 눈에 띕니다. 20년간 삼성전자가 전시관을 꾸렸던 자리는 중국의 TCL과 하이센스 등이 차지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권투를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계단을 오르는 로봇 청소기, AI TV 등 최첨단 기술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베끼기 제품도 여전합니다. TCL은 삼성이 2017년에 내놓은 TV와 유사한 제품을 또다시 전시하는 걸 넘어 마이크로 LED TV에는 한옥과 한복, 또 한국의 전통 문양으로 보이는 영상을 넣었습니다. 화면만 보면 한국 제품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이 냉장고들은 안에 LCD 화면이 매립이 되어 있고요. 또 다양한 기능들도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삼성 등 국내 업체들과 1년 정도의 간격을 두고 이 디자인과 기능들이 거의 유사합니다. It's similar in the sense that it has a screen and in the design, but all of three of them are going to have different capabilities, and each one is going to excel on what each one is made to excel basically.
하드웨어 성능만으로는 중국을 따돌리기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AI 기술 등 질적 차별화가 승부처가 되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SBS 김혜민입니다. 오늘로 LA 산불이 꼭 1주년을 맞았습니다. 희생된 분들을 기억하며 다시는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겠습니다. 수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